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참 희한한 인연이 있기 마련이죠. 아니, 조국 전 법무장관이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누명을 벗겨줄 수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마침 추미애 법무장관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6가지 사유를 들어서 징계하겠다. 그 다음에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검난, 고검장, 검사장, 다음에 중간 간부 검사들, 평검사들 할 것 없이 완전히 지금 보면 검난을 넘어서 밀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당초 원래 감찰 품목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른바 재판부 사찰이라는 것을 슬그머니 끼워넣고 이것을 갖다 메인 메뉴로 바꾼 거죠. 지금 이낙연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 충격적이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너나 할 거 없이 입 달린 사람들 다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 충격적이다. 자, 국정조사하자. 심지어는 보면 윤석열 이걸 단순히 검찰총장을 그만두는 것을 넘어서 감옥에 보내야 된다. 그거를 갖다가 그야말로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이 그토록 아끼고 그들의 정신적 아버지인 조국 전 서울대 교수가 2012년에 이번에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 사찰에 관해서 명쾌하게 정리해놨습니다. 한번 이 페이스북 보시겠습니다. 이건 2012년에 자기 자신이 그의 트위터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이런 거죠. 첫 번째, 우리 트위터에 1.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 사찰의 차이가 뭐냐고? 첫째,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다. 대표적인 것이 김종익 KB 한마음 대표, 박용현 한겨레 20일 편집장에 대한 사찰. 2. 써놓고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 관련자라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다. 예컨대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 계좌 뒤지기 등등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조국 전 법무장관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이번에 해당 판사 문건은 불법 사찰이 아닙니다. 왜냐니까 그 재판부 이러면 누가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맞선을 보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 문건의 대상은 민간인이 아닙니다. 그 보면 재판부의 재판장, 또 좌배석, 우배석 등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이 우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말에 의하면 일단은 민간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와 공무 관련자로 국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예시를 갖다가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 계좌 뒤지기 등등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건의 대상이 민간인이 아닐 뿐더러 문건에 적힌 정보는 판사 개인의 성향이나 그러니까 무슨 개인 성향이라는 게 취미 이런 거 아닙니다. 이른바 그 성향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법 연구의 소속인가? 흔한 이야기로 보면 조금 노조 쪽에 좀 우호적인가? 아니면 기업 쪽에 우호적인가? 이런 거 등등이죠. 이런 성향이나 이미 인터넷이나 언론 등등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들을 취합한 겁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그 문건을 작성했던 부장 검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인터넷 등등을 뒤지면 다 나오는, 또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을 갖다가 윗분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7, 8페이지 정도로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씨가 이야기한 대로 이메일을 수색했다든가, 또 영장도 없이 도청을 했다든가, 또 몰래 편지를 개봉했다든가, 또 슬그머니 예금 계좌를 뒤졌다든가 하는 등등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조국 전 장관의 말을 그대로 빌자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으로서 밑에 실무선에서 한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책임질 일도 없지만은 그런 일이 바로 정상적인 직무 감찰이었다. 정상적인 직무 감찰이었고 또 정상적인 업무 직무 수행이었다는 것을 갖다가 조국 전 장관이 명쾌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 세상 일이 참 웃겨요. 그래서 요즘 조족조란만 아시죠?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즉 2019년 2020년 조국의 적은 바로 그가 민주당 과거 야당의 민주당 시절에 보면은 거기에 뭐 무슨 큰 스승인 양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만 건에 이르는 뭐 트위터를 올리고 그 수많은 글을 올렸던 것을 요즘 딱 읽어보면은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조만대장경이라고 있습니다. 8만 대장경 아니고 8만 대장경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 과거에 하도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놔서 조국 씨가 해놓은 이야기를 갖고 찾아만 보면은 요즘 민주당이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억지고 궤변이고 그야말로 정치 보복이고 독재로 파쇼로 흐르는가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국 씨하고 82학번 동기죠. 뭐 인문대 저 미학과 나왔습니다만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오늘 이 건을 보고 조만대장경, 8만 대장경이 아니라 조국이 한 말이 조만대장경입니다. 조만대장경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입니다. 정권에서 자꾸 언론을 혼란시키는데 사찰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세계적인 법학자의 말이니 참고하세요 하고 비틀어서 얘기했습니다. 사찰의 의미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조국 서울대 법대 요즘 뭐 법학 전문 대학이죠. 조국 교수 조국 교수의 말을 갖다가 정확히 빌자면은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 사찰의 차이가 뭐냐고. 첫째,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다. 대표적인 것이 김종익 KB 한마음 대표, 박용현 한겨레 20일 편집장에 대한 사찰이다. 둘째, 대상이 설사 공직자나 공무 관련자라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다. 예컨대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 계좌 뒤지기 등등이다 라고 썼는데, 문제는 지금 검찰이 재판부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짐작되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재판부, 또 조국 전 장관 재판부에 대해서 이쪽 검찰 입장에서는 이와 저와 같이 재판부의 뭐 재판장 좌배석 우배석에 대해서 뭐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또 보면 우리가 다음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충분히 글 검색할 수 있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7, 8페이지로 정리해서 그것을 당시 반부패 부장이었던 심재철 검사장에게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심재철 검사장 현재는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만 추미애 측근 중에 최측근이죠. 이 양반 지금 보면은 받아본 건 심재철인데 왜 윤석열을 갖고 그것을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펄펄 뛰느냐. 그리고 왜 심재철은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추미애의 주장대로 그렇게 불법이었다면 왜 지난 8개월 9개월 동안 심재철은 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혼란을 갖다가 조국 교수가 명쾌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참 세상의 아이러니입니다. 아니 어디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금 추미애가 어떻게 하든지 올가미를 씌워서 누명을 씌워서 그야말로 억울한 천하의 억울한 윤석열을 만들려 하는 그 꼼수에 조국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누명을 벗겨줄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인생은 요지경입니다.